그런 해외 투어를 미리 예상하고 만든 공연들은 해외 프로그래머들이 축제에 갔을 때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성이죠. 스페인 같은 경우 3일간 40개 가까운 공연을 봤는데 스타일이 전부 달랐습니다. 신발만 가득 놓고 공연을 하는 슈즈라는 공연도 있었고, 핀란드에서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도 너무 자연스럽게 공연을 해서 그런 공연이 있었고, 시종일관 비주얼 시어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느리고 기괴한 이미지로 핀란드에서 봤던 공연인데요. 제가 15명 한 프로듀서, 해외 프로듀서들한테 일부러 이런 공연을 보고 나면 물어봐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땠어? 한 명 빼고 다 재미없대요. 14명이 재미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이 그 축제 안에 공존하는 풍경이 저는 좋았습니다. 똑같은 작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그 축제 안에 공존하는 그 풍경이 이건 그들의 문화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어제도 저도 우리 컵 인형극 하시는 박영우 대표님 어제 깜짝 이벤트로 커피컵으로 짧은 공연을 해주셨죠. 너무 좋았어요. 자기 장르를 또 저렇게 쭉 걸어가시니까 이제 거의 고수가 되어가고 있으시구나, 이런 걸 어제 느끼고 좋았습니다. 그런 다양성이죠, 다양성. 춘천 인형축제 또한 2023년, 24년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인형극인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창작을 주문하고 당연히 저희는 지원책을 준비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나중에 문서로 다시 써서 공모할 때 조금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인형극인들한테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막 하는 게, 축제장에서 축제의 흥겨움을 높여주는 퍼포먼스 공연, 해외 축제들 보면 그냥 우리도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다니는 공연이나 과장 어떤 만들어서 축제장을 그냥 끝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기고, 어떤 축제에 갔을 때는 할머니, 큰 짐을 진 할머니로 분장을 해서 단추 하나씩을 나눠주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저도 받아왔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당신한테 행운을 주는 단추래요. 받아오는데 괜히 그런 거 믿고 싶은 거 있죠. 그런 게 축제죠. 그런 축제성을 드높여주는 이런 퍼포먼스 공연이 지금도 있지만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연주나 춤과의 콜라보레이션. 제가 올해 해외 참가작 심사를 지금 미리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작품을 골라놨는데 한 작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떨어뜨린 작품이 있어요. 이탈리아 거리 음악대처럼 퍼펫들을 들고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현악과 관악이 어우러진 이 연주를 하는데 너무 신나요. 근데 초청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주변 우리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한국에 이런 팀 없어요? 안 되니까 혹시 우리 전통 연희하는 분들이 이렇게 퍼펫과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없어요? 기왕이면, 아니 그분들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한국 예술가들이 제가 기대하는 그런 작품들을 충분히 해내면, 또 있으면 춘천이 더 즐거울 것 같다. 아니면 개발이라도 해야죠. 주문이라도 해야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형극제니까 한국적 전통과 정서에 기초한 작품들, 지금 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하지만은 더 많이 한국의 전통과 전통 탈이라든가 어떤 우리 전통에 기반한 극들을 더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장르 인형극, 자꾸 복합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한 장르의 인형극들이 이제는 그리울 때도 있더라고요. 막대 인형. 요즘은 막대 인형극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그 기술, 그 기회를 위해서 세월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인지 막대 인형극을 만나기가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청자를 받아 보면.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막대 인형, 손 인형, 줄 인형, 각 장르별로 조금 전문성이 강한 공연들도 우리가 선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당연히 만국 공통의 넘버블 작품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우리 인형극인들에게 넘버블 작품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하려면 넘버블 작품 아예 따로 섹션을 두고 싶을 정도로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디지털 시대를 포용한 미래적인 공연. 크로아티아 저번에 아비아만 오신 분이 저한테 비디오 CD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로봇들이 이제 공연을 하더라고요. 퍼페티어 없이 리모컨으로 로봇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신체금, 19금 인형, 19금이라는 게 뭐 단순히 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감당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인문학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공연들도 축제장 한켠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가능성들을 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각 집마다 옛날에는 무슨 당, 무슨 집이 이름이 있었죠.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도 각 동네 정자마다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민족은 다양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그 다양성과 창의성이 지금의 한류 문화를 가져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K-드라마의 성공을 기이해하며 피와 섹스가 없이도 드라마를 재밌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피와 섹스가 없는데 어떻게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지? 창의성입니다. 한국 인형극의 발전과 관객층의 확대 또한 당연히 우리 인형극인들의 독창적이고 높은 완성도를 통해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 고민, 숙제. 관객이 어디 있지? 한국에 자랑할 만한 인형극 축제 도시인 춘천을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춘천은 문화도시라는 명성에 비해 공연을 보러 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매우 이상한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9만 춘천 인구의 50%는 행정교육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퇴근하고 소양 이교를 건너서 산홍동 인형극장에 오기란 낙타가 바늘길을 가르고 점프 가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공무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퇴근하고 여기 와서 인형극 공연을 본다. 저희 씁쓸한 얘기 좀 할게요. 노력을 했으니까 저희는 7시 반 공연을 올해 계속 기획 공연도 하고 합니다. 20명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도를 기다림에도 오늘 7시 반 공연을 준비는 했으나 저희가 모객을 못해서 숙제입니다. 그리고 50%가 행정교육공무원이면 춘천에서 30%는 막국수 닭갈비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후나 저녁은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면 남은 20%에서 공연 애호가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인형극을 좋아하는 이들은 몇 프로입니까? 유치원 아이들 단체 관람이 있는 오전 시간을 빼면 춘천 인형극장의 낮과 밤은 쓸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춘천으로 인형극을 보러 올까? 이게 춘천살이 9년차인 필자가 느끼고 있는, 이 도리극단 때부터 느꼈던 거거든요. 9년을 노력했으니까요. 관객 모객을 위해서. 근데 그게 제가 뼈저리게 느낀 현실이고 춘천의 숙제입니다. 이제 23년에도 아트마켓을 위해 해외 축제 프로그래머가 올 것이고 24년에는 더 확대할 겁니다. 25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객석에 한국의 인형극 관계자들 말고 일반 관객이 없다면 많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중대본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국의 성인 관객들이 정말 우리 축제 때 25년에 24년에 가득가득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2년 동안 꼭 해결해야 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춘천 인형극제 홍보팀에서 코코바우 탈인형을 가지고 유치원을 찾아가서 홍보 영상을 벌였다. 인기 폭발이었다. 예약률은 높아졌죠. 이게 공격적인 마케팅이다. 물건 살 마음이 없던 사람에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적극적 마케팅을 할 것이다. 성인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자는 춘천의 연극인들에게 톡으로 SNS로 매번 공연 홍보를 하는데 신통치가 않다. 가장 접근하기 좋은 관객이라 할 수 있는 공연계 사람들이 그럴진데 춘천의 일반 서민들에게 인형극의 매력을 손에 안겨주고 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 같은 마의 소양 이교를 어떻게 건너오게 할 것인가.
2년간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차곡차곡 진행한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3번은 요약을 하겠습니다. 3번 내용은 뭐냐면요. 유니마도 매년 세계 인형극의 날 3월 21일 어떤 메시지를 정하고 선포하고 하듯이 춘천에서 할 때 단순히 축제하고 총회하고가 아니라 분당국가, 세계 유일의 분당국가, 그리고 춘천역에서 운전해서 65km 가면 바로 휴전선입니다. 철원군 우리 승리전망대 저 가본 적이 있는데 65km예요. 정말 금방이죠. 이런 땅에 세계 인형극인들이 모이는데 뭔가 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인류와 연대하고 우리 인형극인들도 연대하지만은 그런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화와 자연과 인권이라고 저는 좀 적어봤는데 세 가지를 해보면 우리 사진도 있죠. 사진. 폐허, 우리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전쟁터 폐허에서 아이들 앉혀놓고 문짝 세워놓고 공연하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6.25 전에 요순반란 때 할머니 순천 사셨는데 부역 혐의를 받으셔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자 감옥을 마주보는 게 남자 감옥이 있었대요. 근데 남자 감옥에 죄수한 분이 양말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다 끼워서 우리도 어렸을 때 했던 양말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루한 수인 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니까 모든 여자 죄수들이 그 철창에 이렇게 해서 그분의 공연 보고 깔깔대고 웃었다는 그 나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생사의 순간에도 인형극이 환상을 제공해 준 거죠. 이 현실이 아닌 다른 것. 그게 저는 인형극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만들어봤어요. 촌스럽지만 우리는 평화와 자연과 인권을 지키는 수호자. 전 세계 파괴자들이요. 당장 멈추라. 지금 푸틴, 우크라이나 아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수많은 내전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퍼펫은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전령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수많은 준비, 그리고 그때 이러한 어떤 세계 인형극인들이 이러한 선언 또는 어떤 행동 강령 이런 거라도 발표할 수 있다면 분당이 한국에서